이번 학기 이제 7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할 내용은 처음부터 개론에서 광역통신망과 광대역 융합망, 초고속 유선 가입자망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전체를 이제 75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상에 이제 체크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75분으로 이제 녹음을 하는데 중간중간 빈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걸 생각하고 꼭 강의 내용은 75분을 꼭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를 할 예정이고, 만에 하나 이제 출석을 좀 늦고 이런 분들은 꼭 카톡을 저한테 아니면 메시지를 온라인으로 주시면 제가 체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광역통신망, 광대역망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광대역망에 대한 목표, 그 다음에 이제 광역통신망의 이제 프로토콜 교환 방식, 광대역통신망 PSTN, PSDN, ISDN, 고속통신망 서비스가 되는 BISDN, 또 광대역 융합망, 초광대역 융합망, 또 가입자 유선망에서 이제 XDSL, FTTH, HFS, C 이런 망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전에는 이걸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망들이 다 구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는 거지. 광역통신망을 보면 광대역 융합망, 초고속 유선 가입자망 이렇게 볼 수 있죠. 도시와 도시 간의 이제 국가와 국가 간 원격지 사이에 연결하는 통신망을 뭐라고 한다? 광역통신망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범위가 보통 이제 10km 이상,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패킷 통신을 제외한 부분이고, 어쨌든 보통 10km 정도를 이제 국간 전송을 한다. 국가망 뭐 이런 분들 어쨌든 10km 이상을 얘기를 한다. 광역통신망에서 이제 각 노드를 연결할 때는 랜과 달리 점대점 접속 방식을 이제 사용할 수 있죠. 도시와 도시, 국가와 국가의 원격지 사이를 연결하는 통신망이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미지, 음성 등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디지털로 처리해 주는 고속의 정보통신망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해당 지역 도시와 교외를 포함하여 범위가 수십 킬로미터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도시망을 보통 이제 맨이라고 얘기했는데, 맨이 고속통신망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은 지리적으로 도시 하나 크기만한 영역에 분산되어 랜과 컴퓨터, 웬을 연결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광대역 융합망을 보면 통신과 방송, 인터넷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하여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에 기반을 둔 차세 통신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광대역 융합망을 보면 미래 방송 통신 서비스의 수요 충족을 위한 망을 얘기하는 거고, 광대역 융합망을 보면 보통 10배 빠른, 유선은 1GBps, 무선은 100Mbps를 나타내는 것을 이제 초광대역 융합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유선 가입자망은 이제 XDSL, 전화선을 이용하는 부분하고 FTTH,
광 케이블을 이용하는 부분들, 또 HFC 광 케이블과 동축 케이블을 이용하는 부분들 등을 이용해서 유선망을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망을 초고속 유선 가입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광대역 통신망의 이제 프로토콜을 보면 OSI 7 레이어가 있죠.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또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항상 통신 시스템을 보면 이 OSI 7 레이어를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리 계층은 RJ45 형태, 데이터 링크 계층은 ICDN 이런 부분들, ATM, 프라임 릴레이, HDLC, SDLC, PPP 이렇게 구성이 되고, 네트워크 계층은 이게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광역통신망의 교환 방식을 보면 회선 교환 방식, 사용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상대망을 호출하여 연결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축적 교환 방식을 보면 교환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메시지나 패킷 단위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실시간 전송에 적합하지 않는다 이거죠. 또 메시지 교환 방식을 보면 패킷 교환 방식, 셀 교환 방식으로 나눈다. 메시지 교환 방식에서는 메시지 길이가 매번 변한다 이거죠. 메시지 길이가. 패킷 교환, 셀 교환 방식으로 메시지 길이가 고정되고 규격화된다 이거죠. 교환 방식은 회선 교환 방식, 축적 교환. 그 회선 교환 방식은 공간 분할을 통해서 회선을 교환하는 부분들, 시 분할을 통해서 회선을 교환하는 방식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메시지 교환, 패킷 교환, 셀 교환, 또 가상회선, 또 데이터 교환 이런 부분이 교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통신망을 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했던 게 TD-10이나 이런 것들 같이 교환기를 개발했던 거예요. 교환기를 개발하고 국가 전송장, 또 가입자만 이렇게 구축하면서 유선망이 이제 셋업이 된 거지. 유선망이 셋업이 완료되고 나서 이제 무선망을 셋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무선 베이스를 많이 여러분들이 단말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대부분 유선망을 가지고 이제 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선 교환을 보면 회선 교환 방식, 노드와 노드 간에 물리적으로 전용 통신 선로를 설정하여 데이터를 교환하는 부분이죠. 노드와 노드 간. 또는 긴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적합하는 팩스 화상 통신, 파일 전송을 통해서 하는 부분 PSTN 이런 부분이 있었고, 회선 설립 단계를 보면 데이터 전송 단계와 회선 해제 3단계를 거치는 부분이죠. 회선 설립 단계를 보면 송신축, 수신축의 단말기를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데이터 링크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데이터 전송 단계를 보면 설정된 데이터를 링크를 이용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걸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회선의 해제 단계, 송수신을 완료한 회선을 해제를 할 수 있다. 단말기를 보면 교환기를 통해서 단말기를 하고, 교환기를 통해서 단말기가 연결이 되는 걸 얘기하고 있죠. 또 회선 교환 부분은 공간 분할.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식이나 전자식 교환기 통신 회선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 분할 회선 교환기를 얘기하는 거고, 시분할 회선을 보면 다중 변환 장치인 스위치나 통신로를 시간으로 분할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공간 분할 회선, 시분할 회선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DSU를 통해서 회선 접속이 돼서 시분할하고 접속이 돼서 DSU 이렇게 이제
전달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축적 교환을 보면 메시지 교환, 축적 교환, 송신 노드, 수신 노드 사이에 있는 중계 노드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일단 메모리에 저장한 후 다음 노드를 선택하여 송수신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지 못한 메시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패킷 교환 방식, 셀 방식이 있다. 또 메시지 교환 방식을 보면 메시지를 한 개 복사하여 여러 노드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메시지를 전송하는 도중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메모리에는 저장된 사본을 재전송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선의 효율성이 높고 메시지의 길이가 가변적이라 효율적이지 않는다 이거죠. 메시지 전송 순서를 보면 송신 노드에서 교환기로 데이터를 보내어 교환기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수신 노드에서 데이터를 요구하는 거고 교환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수신 노드로 전송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적 교환 방식에는 메시지 교환 방식이 이제 메시지가 전달돼서 메시지가 노드까지 연결되고 노드에서 메시지가 또 연결돼서 노드까지 이렇게 메시지를 연결하는 부분이 메시지 교환 방식이라 알고 있습니다. 축적 교환 방식은 패킷 교환 방식과 다른 게 있는데 패킷 교환 방식은 데이터를 이제 패킷 형태로 분할하여 전송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패드 기능으로 이제 노드나 교환기에 포함되어서 있는 부분들 데이터를 패킷을 분해하고 수신 노드에서 패킷을 하나의 메시지로 합치는 기능 가상 회선 방식과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고 패킷 교환기의 메모리에 임시로 저장해 대기하고 있다가 서비스 정보를 검색하여 선택하는 부분에 목적지 노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헤더, 데이터, 패킷 이런 형태로 이런 패킷 교환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또 가상회선 방식에는 이제 사용자를 콜을 이제 요청해서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전용 통신로인 가상회선을 만들어 통신 노드와 수신 노드 간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부분. 가상회선이 만들어지는 해당 홀을 종료하기 전까지 선택한 경로를 따라 패킷이 전송되어 전송이 끝난 후에 가상회선은 종료되는 이런 형태. 데이터를 전송하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시키기 때문에 연결 지향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가상회선 방식. 노드에서 패킷 스위치가 전달돼서 노드까지 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데이터그램 방식은 이제 일련의 이제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분할해서 송신 노드, 수신 노드 간의 데이터를 전달하고 패킷이 도착 순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도착한 패킷을 순서대로 배열해서 조립 과정이 필요한 각 패스의 스위치를 거치며 매번 최신의 경로를 선택하는 부분 데이터그램이라고 얘기하죠. 노드가 패킷이 통해서 CBA가 하면 패킷이 전달이 돼서
최단의 경로를 통해서 노드가 전달하게끔. 패킷을 전송하기 전에 가상외선을 먼저 만들지 않아도 되므로 비연결 지향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죠. 패킷 데이터그램을 데이터그램 방식을 보면 회선 교환과 메시지 교환 방식의 장점, 최대화하고 단점, 최소화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드와 회선에 따라 오류가 발생해도 다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전송이 중단되지 않는다. 이거죠. 전송하는 데이터가 많은 환경에 적합하고 패킷 교환에서 DT와 DC 간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프로토콜은 X.EO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장점을 보면 프로토콜이 다른 기존 간의 통신이 가능하다. 장애 발생할 때 따라서 유동적이고 이런 부분들. 통신의 과부하가 발생하면 전송 지연이 발생하고 패킷의 송수신이 가능하다. 되고. 디지털 통신은 이제 기본으로 하는 전송 품질과 신뢰성이 높은 부분이고 하나의 링크를 공유함으로 이용 효율이 높다. 전송에 실패한 패킷에 대한 재전송 요구가 가능하다. 데이터 전송률을 변환이 가능하고 전송률이 서로 다른 노드 간의 전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점으로 보면 이제 수신자가 도착할 때 패킷의 순서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회전 교환 방식으로 이제 부분이고 패킷 단위로 헤더를 추가하기 때문에 패킷별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그렇게 보면 되고 패킷 전송 지원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부적합한 부분이에요. 교환 방식의 비교를 보면 송수신 단위, 전송 교환 장치, 전송 경로, 전송 형태에 따라서 점대점, 코드의 통신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회선 교환 방식, 축적 교환 방식. 축적 교환 방식에는 이제 메시지 교환이나 가상외선, 데이터그램 이런 것들이 있죠. 순서대로 잘 표가 구성이 되어 있죠. 비교표가 대역표는 고정이 되어 있고 동적이고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쭉 내용을 적으면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연 후 전송이 이제 불가능한 부분, 과부하, 데이터 문실 부분들, 적합한 전송 형태 부분이 있죠. 동영 분야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환 방식에는 회선 교환하고 축적 교환 방식이 있다. 대부분 여러분 이제 집에서 쓰는 전화기가 뭐야? 공중 전화망, PST, Public 스위치, 그러니까 PSTN 망이라고 하고 있어요. 전화가 발명된 게 이제 벨 시대부터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 회선 교환망의 집합체이다. 1837년에 모스가 발명한 전자 신호를 정보 전달에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공중전화망의 전송 원리를 통해서 공중전화망, 전화기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의 진동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장치 전화기를 이용하고 매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또 음성과 전기 에너지를 상호 변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송신 정보, 음성, 전기 변환하는 부분들. 공중전화망의 전송 원리뿐이죠. 전화기, 사내교환기, 시외교환기, 중계교환기, 시외교환기, 시내교환기, 전화기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공중전화망을 보면 PSTN망을 보면 전송장치가 있죠. 가입자설로 전화기를 시내교환기에 연결하는 전송 설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간 전송망 옛날에 삼성, LG, 성미전자 이렇게 해서 국간 전송망을 개발해서 KT 이런 전화국소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국과 국을 연결하는 부분이죠. 국간 전송망. 중계선이 있죠. 시내 중계선, 시외 중계선. 시내 교환기 간의 연결과 시내 교환기와 시외 교환기가 연결하는 부분이 있죠. 시외 교환기 간에 연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다. 또 교환 장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내 교환기, 시외 교환기, 중계 교환기. 가입자 설비를 이용해서 가입자 전화기를 수용하며 동일한 교환기가 다른 교환기로 교환이 가능하다. 시내 중계선과 시외 중계선 사이에 연결하는 교환이 가능하고 시외 교환기 기능이 비슷하고 시내 지역만 설치할 수 있도록 특수한 형태의 교환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공중전화망, 이제 PSTN망이라고 얘기해서 공중전화망의 시공 방식은 통신망을 구성하고 있는 각 시스템 간의 정보, 망관리, 유지보수를 필요한 전달하는 일련의 신호전달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공중 전화망과 음성 패킷망이 있죠. 음성 패킷망에는 기존의 공중전화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음성 서비스를 인터넷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패킷 형태로 전송하는 기술. 인터넷과 연결되는 부가 서비스 기능을 하고 공중망을 이용해서 요금이 저렴하다. PSTN, 공중전화망, VoIP, 음성 패킷망, 통화 품질이 좋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정 시도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통화료 및 회선 유지 비용이 저렴하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 기능이 있고 장소 제약이 없고 규모 확장이 용이하고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통화료 상대적으로 비싸고 이동성이 제한되고 한 명이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뭐가? PSTN망. VoIP망은 이제 음성 패킷망이니까
교수님이 처음에 개발할 때만 해도 거의 대부분이 PST망이었어요. 2000년도 정도 돼서 개발이 된 게 VoIP망이에요. VoIP망은 좀 통화 품질이 떨어졌지. 통화료에 QoS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단점은 PSTN망에 따라서 이제 음성, 이 데이터 음질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던 거야. 지금 교수님이 여러분들하고 통신하는 이런 음성 데이터가 VoIP망에서 올라가고 있으면서 음성 품질이 일반 전화기 망보다는 많이 좋지가 않았다고 해요. 끊김이 많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기존의 PSTN에 비해서 상대적 음질이 저하되고 정전 및 장애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하고 긴급 전화로서 신뢰성이 부족하고 이용 방법이 복잡하다. 어. 대체가 많이 나서 광대통신망 서비스를 보면 패킷 교환 공중 데이터망 PSTN이라고 하죠. X.25 패킷 교환 공중 데이터망을 보면 PSTN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교환 접속을 하려고 하는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제공하는 전용망. 데이터 패킷 단위로 송수신해서 패킷 교환망이라고 한다.
x.25 ITU-T에 제정하는 표준안을 얘기하는 건데, 패킷 교환망에서 패킷형 단말과 패킷 교환 간의 인터페이스를 규정하는 프로토콜이다. 물리계층의 프로토콜과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을 나타내는 거고, 네트워크 간의 이런 부분들,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물리계층으로 나누죠. 네트워크, 데이터, 물리계층. 네트워크 계층이 이제 이렇게 PLP, 랩B, X.21 이렇게 이제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서 패킷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패킷 교환의 공준성 데이터는 PSTN이라고 얘기했죠. PSTN, PSTN, X.25. 그 물리계층이 있죠. 또 상위계층과 통신할 수 있는 DT, 터미널과 DC 사이를 접속해서 필요한 물리적인 회선을 연결하는 부분들. 물리적인 계층을 통해서 아날로그나 디지털 회선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또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죠. 또 랩 방식으로 정리해서 ISO를 제정하기도 하고, HDC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데이터 링크 계층을 제어 순서나 오류 흐름으로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프로임에서는 이제 플래그 비트 이용해서 제어 비트를 나눈다. 플래그, 주소, 제어, 그런 데이터, 또 플래그를 붙여. 데이터 패킷을 까보면 데이터 헤더가 있고 데이터 패킷 데이터가 있죠. 이런 데이터를 시리얼로 쭉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그를 보고 주소를 보고 제어를 보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네트워크 계층을 보면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분해 조립하고 오류와 흐름을 제어하고 가산회선을 설정하고 해제하고 다중화 기능 및 망을 고장나면 필요한 대목을 하는 부분들. 패킷 교환 공준선을 보면 PSTN과 X.25가 있죠. 단말기에는 X.25 비패킷 있죠. DT 단말기에는 페이지가 있다. PDX 페이지. X.25에서 가는 프로토콜망, 패킷망, 패킷망 이걸 연결하는 부분이죠. 협대역 통합통신망은 내로 BISDN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협대역 통신망을 보면 내로 ISDN 여러 개의 서비스를 통합한 디지털 통신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교환망에 디지털 기능을 추가해서 음성이나 비음성, 인터넷, 팩스, PC 통신 등을 이용해서 서비스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성, 비음성 서비스를 받으려면 별도의 회선을 설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공중전화망, 광대역 종합통신망 BISDN이라고 얘기하죠. ISDN 종합통신망, 거기 안에는 이제 컴퓨터, 팩스, 라디오, TV가 들어가죠. 거기 이제 전화용으로 종합 디지털망이 또 있죠. ISDN. 교환 방식은 뭐가 있다 그랬죠? 회선 교환 방식, 패킷 교환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또 협대역 종합통신망을 보면 네로 ISDN망이나 ISDN망을 보면 보통 이제 기본 접속률 BLI라고 하죠. 일자 접속률 두 가지 접속률을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ISDN은 BLI, PLI, B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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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 ISP, NT, TA, U, 카드 내장 장치 이렇게 이제 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합 정보통신망을 ISDN망이라고 얘기한다. 협대역 종합통신망을 보면 ISDN과 구성하는 접속 부분들, BLI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널리 쓰는 ISDN 서비스. 속도가 64kbps인 통신 채널 2개와 속도가 16kbps인 신호 채널 1개로 구성되고 있죠. ISDN 부분하고 144kbps, 64, 16kbps, BLI가 들어갔죠. 144kbps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광대역 통신망을 보면 ISDN 구성과 접속을 보면 1차율 접속을 보면 PLI라고 하는 부분인데 통화량이 이제 한 곳에서 집중되고 이용자가 많은 데는 ISP 고속 데이터 통신으로 인해서 이제 접속하는 서비스가 있죠. ISDN 사설 교환 방식이 있고 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북미에서는 1.544 Mbps라고 얘기하고 유럽에서는 2.048. 이거 꼭 기억해 줘야 돼. 이게 아마 T1이고 이게 2완일 거야. T1, 2완 이렇게 나누는 건데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T1, 2완으로 구분한다. 북미와 유럽 방식으로 64kbps가 전달이 된다. 인터페이스 이제 참조를 보면 1984년 CCITT 단말기나 통신 장비로 접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단말기, 통신기기를 접속할 수 있는 것을 해주고 ISDN 내에 선로에 U.T.S.R.이 있다. R.S.T.U. 선로 간의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죠. 인터넷에 이제 참조하는 예시 그림인데 단말기 간의 어떤
점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ISDN 망이다 이거지. 그리고 협대역 통신망을 보면 Narrow ISDN을 보면 일계층에서는 물리적인 구조가 있죠. 부분들 메시지를 전송하는 링크 설정과 오류 제어 등이 있고, 3계층의 홀을 보면 부가 서비스 제어를 호제어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 안에는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 5계층 이렇게 계층이 다 되어 있고, 거긴 1계층은 이제 물리계층을 왔다 갔다 하는 거. 2계층, 3계층 교환기와 교환기가 전달이 되죠. 협대역 종합통신망을 보면 네로우 ISDN이라고 하죠. ISDN 서비스를 보면 네트워크와 단말장치 사용하는 통신 가능. 베어러 서비스, 텔레 서비스로 이제 분류가 되죠. 음성과 음향, 영상 데이터를 사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 베어러 서비스, 텔레 서비스를 결합하여 확장된 서비스를 부가 서비스라고 한다. 베어러 서비스, 텔레 서비스 나타나고 있죠. 통신망을 제공하는 서비스. USA 7레이어 통신망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성과 음향의 데이터를 나타내고 전화, 팩스, 텔레메스 이런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세션 계층, 전송 계층 전달이 되고, 데이터, 물리 계층과 데이터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이 연결해서 서비스를 한다. DQDB를 보면 도시망에서 사용하는 IEEE 802계열의 표준 프로토콜이 있고, 논리적인 이중버스를 구성하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프레임 릴레이, 패킷 교환망에서 데이터 링크를 객체로 중계하고 채널로 사용하는 정보와 제어 정보를 전 송신 프로토콜로 연결을 한다. 이게 이제 프레임 릴레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프레임 릴레이는 이제 고속의 데이터량과 광역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부분인데, 1.5메가에서 2메가bps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거기 이제 SMDS는 이제 DQDB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개발되고, 이제 고속의 비연결 데이터 전송을 얘기하는 프로토콜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대역 종합 통신망을 보면, 브로드밴드 ISDN만을 보면 고속의 광대역 서비스나 멀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속 전송 기술과 교환 방식 기술, 신호 기술 이런 게 필요하죠. 반도체 기술과 영상 기술 이런 게 합쳐져서 BISDN 기술이 이제 발생이 되죠. 통신망은 원래 음성 대역보다 넓은 대역을 사용하죠. BISDN은 협대역 종합통신망
narrow ISDN보다 넓은 대역을 의미한다. ISDN, BISDN을 비교해보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망 T, NT, NT2, TA 이렇게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차이점은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서로 호흡되지 않은 그런데 NISDN, BISDN 나눈다. 광대역 종합 통신망을 보면 BISDN이죠. BISDN 구조를 보면 151메가, 622메가 국간 전송망이에요. ATM이나 광선 케이블, 동기식 STH 채널을 통해서 개발해 단말기나 전화기, 랜, HDS, TV들이 하나의 ATM 교환기를 통해서 FTTH, FTTH 이렇게 통해서 TV나 전화, 랜, 케이블로 이렇게 전달이 돼. FTTH는 광선물 케이블, STH는 동기식 케이블, 미동식 접속 케이블 구조를 나눌 수 있다. 광대역 정보통신망을 보면 BISDN 프로토콜 있죠. 관리 평면, 제어 평면, 사용자 평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관리 평면을 보면 평면 관리와 계층으로 관리하고 평면 관리 시스템을 전반으로 계층 관리를 자음과 사용해서 이제 관리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어 평면은 호제어와 연결 제어 부분을 담당하고 사용자 평면은 사용자 정보를 전달한다.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고속 광대역 통신 서비스를 좀 볼 수 있죠. 광대역 통합통신망을 보면 BISDN을 구현하기 위해서 ITU-T에서 선택한 전송 기술이 있다. STH와 소넷, ATM을 이용해서 다중화 기술이 있죠. ATM 셀 전체 크기를 보면 53바이트, BISDN의 전송 기술을 볼 수 있고 크기가 5바이트인 헤더와 48바이트인 데이터로 구성된다. 유니셀과 NISL로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데이터 통신 방식에서는 회선 교환 기술과 패킷 교환 기술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 방식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광대역 종합통신망의 BISDN을 보면 ATM 셀의 헤더, 이루는 제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부분하고 가상 경로를 식별하는 VPI, 경로와 경로를 구분하는 식별자를 얘기하죠. E9, 페이로드 유형을 보면 사용자 데이터를 포함해서 셀과 제어 데이터를 포함하는 셀을 구분할 수 있죠. 셀 분식을 보면 헤더 보류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ATM 셀 구조,
이거는 사용자 영역 데이터이고 사용자 데이터가 보통 이제 광대역 종합 정보통신망을 보면 SDH, 소넷망이 있죠. 소넷망이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국제 표준 기술이 있고 기본 속도는 155메가, 1.5메가, 2메가 기준 속도로 정배수로 나타낸다. 그 전송 레벨은 이제 1.5, 1.52 STM을 보면 미국과 유럽 방식을 상호 접속할 때 인터페이스 장치를 필요하고 140, 1400메가 이상의 전송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1.5메가, 2메가, 6메가 이게 나타내는 거죠. 622, 2.5기가, 10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은 여기서 보면 이제 1.5메가, 2메가가 들어가서 6메가, 91메가, 155메가 장비, 622메가 이게 스모트 1, 스모트 4라고 얘기해요. 2.5메가 광닥스 10, 10기가 bps짜리 이더넷 장비가 있죠. 그래서 BIC 된 장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155메가, 2.5기가, 6400에 10기가 장비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다 개발이 완료됐던 장비들이에요. 지금 10기가 장비가 별것도 아니지. 가입자들이 거의 뭐 1기가씩 쓰고 있으니까 이런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지. 그 향후는 이제 유선망의 이제 백본 자체가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DH나 소넷 장비가 있다. SDH 특징을 보면 장거리 통신망, 사내 통신망, 가입자 통신망을 모든 통신망에 적용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업체에도 직접 접촉할 수 있다. 통신망과 관리 비용을 유치할 수 있다. PHD, SDH 구성하는 면 기억을 합니다. 그 중에 보니 여기 이제 622메가 스모트 4라고 얘기하죠. 155메가 스모트 1. 그 T1 장비나 E1 장비가 접속이 돼서 155메가 622 또 2기가의 스모트 16 장비가 SDH 계열이야.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옛날에 이런 장비 개발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웠던 부분인데 지금 개발이 다 완료됐죠. 우리 음성신은 뭐야? 64kbps지. 64kbps가 24배 되면 1.544mbps고 1.544가 4배가 되면 6.312가 되고 6.312가 7배가 되면 44.756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거는 64kbps 기준으로 해. 그래서 30배가 되면 미완 장비가 되는 거. 그러니까 유로피아는 2메가를 기준으로 했고 북미양은 1.544를 기준한 거야. 24배, 30배. E1, T1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주로 우리는 통신 장비가 다 미국향을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24배 E1 장비, T1 장비가 합쳐지면 155메가, 155.52, 622, 2.4기가 닥스 이런 장비가 들어간다.
같습니다. SDH 소넷 계열 있죠. 소넷 계열의 개념의 특징을 보면 물리계층 망인과 광전송 노드 광망 간의 접속 표준화가 필요하고 STS를 기본으로 해서 STS 3, 9, 11 10배수로 적용이 되고 서로 다른 업체끼리 이제 플랫폼을 유연하게 되는 거고 구조가 습관적인 둔기식이며 단순하게 되고 다중화되고 로드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죠. SDH, 소넷, 망이 이제 필요한 거죠. 속도는 이제 51, 155가 계속 증가가 되는 거지. 여기서 155메가는 스마트 1, 622은 스마트 4, 2.2기가, 닥스는 이제 스마트 16. 이 장비들이 개발이 된 거예요. 오늘 배우는 것들이 이제 BIS된 예전에 전선 장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성미전자에서 근무하면서 보통 155메가, 622 이런 것들을 KT에 납품을 했던 거예요. 또 닥스 장비 뭐 이런 것들을 납품해서 KT 전화국에 많이 설치가 돼 있던 거죠. 그래서 광대역 통신망을 보면 STH 계열이 있고 소넷 계열이 있어. 새로운 교환 방식으로 이제 STM 방식을 쓰기 썼는데 이제 좀 진행이 되다가 없어졌어. 그래서 STH나 소넷 계열로 접속이 되고 섬유 케이블,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 CATV, VOD 형태로 지원이 됐다. 다중교환 전송 형태가 지원이 됐던 부분입니다. 양방향 대칭이 이제 필요했던 거고 단방향 비대칭, 그러니까 대화형과 메시지형과 검색형, 이용자의 제어가 불능하고 이용자 제어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영상회의, 영상우편,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되어 있는 거고 전자사전, HDS, 주식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했다. 캐리어 이더넷을 보면 광대역 통신망의 도시망을 이용해서 고속 이더넷 기술, 주로 랜에서 사용하는 이더넷 기술이 맨 또는 웬 영역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망에서 고속 데이터를 전송하고 교환하는 전송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기존의 이더넷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ATM, STH, 소넷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 표준화된 서비스를 확장성 있게 하고 신뢰성, 서비스 품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망 구조가 인터넷 프로토콜을 바뀌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데이터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또 광대역 융합통신망, 브로드밴드 컨버전스 네트워크라고 하죠. 통신, 방송, 인터넷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이 돼요. 개방형 플랫폼을 나타내고,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차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네트워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모든 망이 SOC, 홈 네트워킹, DTV, 인베드 소프트웨어, 텔레메트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통신망 BCN 망으로 통합이 되죠. 거기에 이제 QoS나 보안, IPv6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차선의 PC나 소프트웨어, 증인능한 로봇, 자세 이동 통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광대역 통신망을 보면 BCN망이라고 보통 하죠. 유선망과 무선망 통합해서
접속 속도를 나타내는 거죠. 통신함으로써 통신 미디어의 이제 품질이 우수한 부분들 그런 게 필요한 거고, 이제 서비스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 계층이 있죠. 전송 계층이 있고 가입자 계층이 있고 홈 단말 계층이 있고 이렇게 통신 홈 이런 부분들 IP 계층 이런 계층이 있다. 서비스 영역에서는. 그리고 광대역 융합망을 보면 네트워크 품질 보장이 되고 광대역화가 되고 고기능화되고 보안 보장이 되고 IPv6 지원이 된다. 그러니까 통합형 융합형이 되고 광대역화 품질 보장이 되고 고성 광대 통신망의 BCN이 있죠. 이 안에 이제 IPv6 이런 부분들 융합망 음성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 광대역 통신망이 이제 브로드밴드 컨버전스 네트워크를 보면 응용 가능한 서비스가 있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헬스케어 서비스 뭔지 알죠? 홈 네트워크, 홈 보안 서비스, 또 비디오 뱅킹 서비스, 원격 의료 서비스. 원격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의료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시스템 다 개발해서도 서비스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의사의 반발이 크니까, 그죠? 다른 것들은 많이 개발이 돼 있지. 홈 보안, 헬스케어, 비디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친구 집, 사무실, 외부 환경에서도 하나의 이 망을 통해서 이동 상황, 접속 감시, 외부 감시 이런 브로드밴드 커버스 네트워크가 다 돼서 모든 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킹이 돼 있죠. 영상으로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 되고 응용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대역 융합망을 보면 울트라 BCN망이 있지. 미래 방송통신 서비스의 충족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유선 속도는 최고 1, 2GBps, 무선은 100메가. 지금 가입자망 5G에서는 어떻게 해? 무선 통신 속도고 개인당 1기가를 주겠다는 거야. 1기가 되면 이 안에 BCN망에 대한 속도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겠지. 다중융합 서비스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또 부가가치망의 이제 배N 영역이 있죠. 단순한 정보 전송 외에 축적, 가공, 변화 처리가 필요하다. 광범위한 복합적인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분들. 통신망에 비해서 통신 속도, 프로토콜 변환, 정보 처리가 이제 필요로 한 거고, 거기 안에서는 패킷 교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우리 국가정보통신망 가이드를 보면 기가코리아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기가코리아 사업 국가망 자체가. 기가코리아 프로젝트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기가코리아 사업단이 정보의 기관의 전송의 통신망을 기가급으로 만드는 거지. IPTV, IPv6, FMC, UBC 초광대역 통신망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기가코리아 프로젝트를 보면 범정부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유무선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1913년부터 20년까지 8년간 추진했죠. 20년까지 사람과 모든 사물 간의 통신을 초연결 시대로 연결을 하겠다. 이런 목표로 기가코리아 사업단이 이제 발족이 됐죠. 거기 이제 XDS 일반적인 전화망의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서 전송하는 기술이고 1970년, 80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됐던 거고 우리나라에는 1997년부터 XDS 기술이 개발이 됐어. 개념과 전송 원리를 담아갔습니다. 또 XDSL을 보면 전송 속도에 따라 XDSL이 분류가 되죠. 비대칭형 기술과 두속도가 나타내는 거고 대칭형보다 비대칭형 기술이 더 많이 사용하는 거죠. XDSL은 여기 나타나는 거죠. XDSL을 보면 QAM, CAP, DMP, T 이렇게 구분해서 변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QAM 변조, CAP, DNT, EB1Q, DWMT 발음도 좀 빠르는데 이런 부분들을 XDL 구분하고 있습니다. XDSL을 보면 CAP나 DMT, XDSL 변조를 보면 26kbps에서 130kb 여기 170에서 1kb 이 대역을 전송을 하는 거지. 캡 방식 같은 경우는 되어 있다. 그래서 캡 방식과 DMT의 주파수표를 보면 이 하나의 물리적인 공간 안에 그 데이터 주파수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유선 케이블 상에. FTTH는 뭐예요? FTTH, FTTH, FTC-O, FTC-C. 그러니까 FTT 홈까지 집에 광 케이블이 가는 거고, FTC-O는 오피스까지. FTC-C는 커브, 어떤 일정한 단지까지 가는 게 FTC-C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 이제 FTC-O는 전화국에서 대형 건물까지 가는 거고, FTT는 가정 내까지. C는 주택 근처까지. FTTH가 구축될 경우에는 차세대 인터넷 서비스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FTT 계열. 요즘에는 가정 내까지 광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지. 방까지, 그죠? 광 단자가 연결될 수도 있게 광 회선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 여러분이 셋탑박스를 딱 보면 광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여기까지. FTTH가 고속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마지막인데 그 다음에 FHC 보통 광동축 케이블이라고 하죠. 동축 CATV 통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CATV 광송국에서 종단의 ONU까지 광소를 위해서 ONU 가입자 단말까지 연결하는 방식이 있고 비디오, 데이터, 음성 전달이 돼서 통신이 만들어지는 거지. 거기에는 기업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동축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들이 전달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마 정보통신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게 유선망 베이스에서 다 나온 거예요. 정보통신 개론의 광대역 통신망과 광대역 융합망, 초고속망 굉장히 중요한 오늘 강의한 부분이 이동통신이 되기 전에 유선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요 내용, 광대역 통신망, 광대역 융합망 이런 망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축적 교환 방식, 교환계 방식 얘기했던 거고, 회선 교환 방식에 대해서 또 얘기했고, 회선 교환기를 따라서 단말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축적 교환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그 메시지 자체가 데이터 패킷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PSTM망과 데이터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날로그 베이스, 디지털 베이스 구분이 된다. 패킷 방식, 가상 회선의 방식이 있죠. 노드 간의 데이터, 패킷, 데이터, 노드가 연결이 되는 거지.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고, 노드, 패킷, 데이터그램 방식이 있죠. 오늘 배운 부분들이 이번 강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번 학기 정보통신 시스템에 엄청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게 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뭐가 있다. ISA 뭔지, 단말기 전화기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ATM 같은 경우는 사람이 기술이지만 일단은 통신망이 BISDN, 또 BCN 이런 망들이 다 구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유선망, 교수님이 배울 때는 굉장히 하드하게 개발 이슈들이 많았는데 이런 장비들이 다 개발이 완료된 거예요. 양산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개발이 돼서 하고 있고, 통신망 개발이 된다. 기가코리아 사업들, XDS. 최근 나오는 것들 다 업데이트 했네, 보니까. XDS, 만들, FTTX. 이 강의 하나만 가지고 한 학기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이야, 이게. 이제 다양한 게 있는데, FHC, 망들이 필요가 있던 거고, 일단 이번 학기 배운 요 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타이틀만 나오지만 아마 이게 인터넷 쳐보면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거야. 관심 있으면 꼭 한번 찾아서 하나씩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이제 했는데 온라인 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PT를 한번 쭉쭉 넘겨가면서 내용을 꼭 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